해킹을 당할 수 있죠. 어느 날 갑자기 해외에서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는 등 무서운 정보를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해킹 방지를 위해서 사이트에 회원 가입해 놓은 거 있잖아요. 비밀번호, 아이디는 못 바꾸니까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. 보통 한 6개월마다 뜨죠. 6개월마다 이제 알림이 옵니다.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. 변경하시기 바랍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보통 다 이제 다음에 변경하기 이거 클릭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. 한 1년 정도마다는 바꿔주는 것을 추천합니다.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이트에 가입을 하게 될 거예요. 그때마다 6개에서 10개 사이트를 가입을 했는데 여기 비밀번호가 다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. 만약에 하나가 뚫리면 다른 사이트도 다 뚫립니다. 조금씩 바꿔주는 게 좋아요. 물론 다 너무 다양하게 하면은 비밀번호 입력할 때마다 찾아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다양하게 해서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만의 패턴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개인정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예전에는 콘텐츠 생산자가 한정돼 있었죠. 영상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방송국 직원들, 이런 직원들만 영상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 카메라도 많이 대중화돼서 저렴해지고 핸드폰에 카메라 다 있잖아요. 편집 어플도 있고요. 이제 누구든지 콘텐츠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저작권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. 여기 신경 잘 안 쓰셨다가 법정까지 가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.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법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거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. 사실 교과서에는 좀 부실하게 나와 있어요. 이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교과서만 하더라도 저작권 관련된 내용이 한 3페이지 만에 끝나는 그런 충격적인 문제가 있는데 3페이지로 전혀 끝낼 내용이 아니거든요. 이 중요성 따지면은. 그래서 제가 쓰던 대학 교재까지 가져와서 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. 이 내용까지 다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긴 하지만 필요한 것들만 선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저작물이 뭔지 알아봐야 돼요. 저작물은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가지 조건이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것, 그 다음 2번째로 창작적인 것일 것, 이렇게 2가지를 만족해야 그것을 저작물로 보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영화, 음악, 시, 책, 공연, 축제 뭐 이런 다양한 게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저작자를 또 아셔야 됩니다. 저작자는 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저작자라고 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인 거죠. 이 저작물의 주인인 게 저작자입니다. 그 다음에 이 단어의 핵심인 저작권. 저작권은 저작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작자라고 했잖아요. 이 저작물의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. 권리에서 저작권이에요. 앞에 권에서 권입니다. 자, 그럼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.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어떤 권리가 있는지 봅시다. 첫 번째로 저작 인격권이 있고요. 2번째로 재산권이 있어요. 자, 우리나라는 문화 콘텐츠 강국이라고 합니다. 자, 문화 콘텐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더 가까운 권리는 무엇일까요? 맞습니다. 저작 재산권입니다. 저작 재산권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측면에서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. 그렇다고 해서 저작 인격권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. 2개가 다 합쳐서 저작권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권리에 있어서는 저작 재산권이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. 저작 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띄워드릴게요.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. 이거는 번역하거나 편곡하거나 각색해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예를 들어서 신과 함께라는 웹툰이 있을 때 이 신과 함께라는 웹툰을 영화로 만들 권리를 저작자가 갖고 있다는 소리죠. 자, 그 다음에 또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요.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 70년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것은 양도가 가능해요. 넘길 수 있어요, 이 권리를. 저작 인격권은 저작 재산권이랑 반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. 누군가한테 권리를 넘길 수 없고요. 사망하면은 소멸됩니다. 그럼 저작물을 매번 돈을 내고 써야 되냐? 그건 아닙니다. 공정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. 저작 재산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특성 케이스를 공정이용이라고 합니다. 먼저 재판 절차. 재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저작물은 적정한 선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서 공개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 학교에서 교육 목적, 교과서 제작 시에나 교육기관에서는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수업 준비 같은 걸 할 때 예시 자료를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매번 다 저작자한테 연락해서 이걸 사용해도 됩니까?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? 여쭤보고 사용하면은 이제 교육에 많은 제한이 생기잖아요. 교육 목적으로는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좋은 자료들 잘 인용해서 여러분 수업에 활용하시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시사보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이용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사적 이용, 사적 복제가 있습니다. 선생님, 사적으로 복제를 하는데 저작자한테 허락을 안 받아도 되나요?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조건이 붙습니다. 개인이나 한 가정 안에서만 이용할 시에 사적 복제가 허용이 됩니다. 이거는 저작권법 제30조에 나와 있는 항목으로서 가능한 항목이고요.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영화를 돈 주고 공식적으로 샀어요. 합법적으로 산 거예요, 영화를. 내가 보고 우리 엄마도 보고 싶대 해서 우리 엄마한테 USB로 담아가지고 준 겁니다. 가능하다는 거예요. 개인이나 가정 안에서만.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개인이나 가정을 벗어나서 친구한테 줬다, 어떤 사이트에 올리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. 여러분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큰일 나요. 괜히 나중에 오해해가지고 분명히 이 강의에서 사적 복제 된다 그랬는데 왜 내가 처벌을 받습니까? 라고 나중에 따지지 마시고 정확히 써 있습니다. 개인 가정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CCL이라고 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라고 합니다. 이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할 때 달아놓는 마크가 있어요. 이 마크를 잘 보시면은 이 저작물을 무료로 쓸 수 있지만 무료로 쓰는 대신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라고 달아두는 표시가 있어요. 그 표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저작자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 표시가 만약에 붙어 있으면 이걸 꼭 지켜서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.